2025년 빌딩 투자 어떻게 할까? 정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복덩이들. 복덕방 언니 변혜인 팀장입니다. 2024년 오늘이 마지막 촬영일이에요. 시간이 정말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영상으로는 다들 변혜인 팀장이 도대체 어떤 건물 중개했는지 그런 얘기를 듣고 싶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올해 제가 한 중개에 대해서 조금 리뷰하는 시간을 갖고 2025년 전망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꼭 남겨주시면 아주 큰 힘이 됩니다. 2024년 중개 리뷰, 2025년 전망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2024년 빌딩 언니 팀 계약 현황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매 계약이 17개 그리고 임대 계약이 총 11개 그래서 총 28개의 중개 거래를 저희 팀이 진행을 했고 2024년 중개액을 다 합쳐보니까 약 한 1227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적 거래액이 4200억이 조금 안 되는 형태로 지금 달성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좋은 소식이 있잖아요. 제가 알파카 부동산 중개업인 2024년 매출 1위 팀장이 되었습니다. 와. 내년에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도 약 70개 이상의 매매 계약이 진행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임대 계약도 한 40개 정도. 그래서 총 회사에서도 계약이 120개 이상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한 30% 정도의 계약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28개의 계약 서울시 안에서만 매매와 임대 계약이 일어났습니다. 빨간색이 매매 계약, 그리고 파란색이 임대 계약이에요. 가장 많은 깃발을 꽂은 곳이 바로 강남구. 매년 리뷰를 해봤을 때 강남 지역이 언제나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특히 수도인 서울 내에서도 강남이라고 하는 입지 자체가 굉장히 황금성이 높고 투자 가치가 높은 곳이라고 하는 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조금 더 좁게 동네로 들어가 보면 삼성동, 청담동, 신사동 거의 이 세 개의 동네에서 다 진행을 했고요. 이번 연도에서 조금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뭐냐, 호황기 때는 강남이 거의 80%였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구, 강동, 송파, 서초, 마포, 서대문, 종로, 도봉구나 서대문구, 성북구는 제가 처음 써보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반으로 확장됐다. 그런데 이 매매 계약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찾아보니 다 초역세권 아니면 유동이 정말 많은 지역, 대로변 이런 형태로 비주요 지역에서도 입지가 분명한 곳은 매각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샀는가를 좀 조사를 해봤어요. 28개의 계약의 매수자를 분석을 해봤더니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80년대생이에요. 35세에서 44세예요. 그러니까 가장 생산성이 폭발하는 시기잖아요. 그 다음이 70년대생 분들, 40대 중반에서 50대 사이 4분 계셨고 90년대생이 3분이나 계셨습니다. 생각보다 젊은 분들이 빌딩 투자를 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계시고요. 그동안 매수자분들을 많이 만났을 때 단순 투자 목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거의 80%였고 사용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20% 정도였거든요. 올해의 또 특징적인 부분이 저는 여기 목적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용 목적을 가진 분들이 거의 50% 정도 이제 차지를 하게 되는 거죠. 건물 컨셉 관련해서도 옛날에는 신축에 또 집중이 되는 디벨롭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 신축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신축할 만한 땅 자체가 이제 많이 없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신축 디벨롭보다는 대수선을 하는 형태로 늘어나는 형태를 보여주고요. 단순히 그냥 낡은 건물을 내부 인테리어만 하셔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한 30% 정도가 깔끔한 건물을 그냥 매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년도 대비해서 달라진 결과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중개한 물건들을 설명을 간단히 드릴게요. 방배동 동서문동 케이스를 가지고 왔는데 2개 다 직영사용 목적이었어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준공이 된 건 아니고 대수선을 하고 계시는 물건인데요. 방배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낡은 건물이었는데 평당가가 5천대에 딱 나왔던 물건이고 30억대에서 진행을 하다가 매도인이 매각을 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었고 그 포인트를 저희가 캐치를 해서 매매가를 굉장히 저렴하게 낮춘 케이스예요. 중식당을 하고 싶어하는 매수자가 있었는데 그분께 적극적으로 이제 추천을 드렸고 30억대 브리핑을 드렸고 한 2개월 뒤에 가격이 더 내려갔습니다 라고 하자마자 거의 바로 매입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셔서 속전속결로 진행이 됐던
물건으로 방배동에서 가장 잘 매입한 물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가격을 이렇게 확실하게 더 깎을 수 있었던 포인트가 있었는데 매도인이 계속 좀 해외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었고 건물 자체를 공실로 계속 비워두신 상황이었어요. 건물을 실사용을 하면 오히려 감가가 천천히 돼요. 근데 공실로 냅두면 바람이라든지 비, 눈 이런 것들을 영향을 계속 받기 때문에 감가가 굉장히 가속화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도 매입 당시에 지하의 누수가 굉장히 심하고 건물 관리가 하나도 안 된 그런 낡은 건물이었어요. 그런 부분을 매도자가 하자담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매수자가 알아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매매 가격을 조금 더 내고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물건이 2024년 2월에 계약을 하셨어요. 이 물건을 브리핑 드린 건 2023년 겨울이었고 이때 당시에 이 매수자는 매입을 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셨고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물건을 좀 매수를 할 수 있었다. 왜냐면 설 연휴 지나고부터 매수세가 점점 늘어났거든요. 근데 매수세가 점점 늘어났으면 사실 매도자가 이 가격에 안 팔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때 매수자가 굉장히 과감하게 리스크를 안고 결정을 했던 게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올해 방배동에서 가장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었던 포인트가 됐다. 그리고 하나 더 직영사용 목적으로 매입하신 거, 이것도 시세보다 정말 저렴하게 매입하신 물건인데 성북구에 제가 첫 계약을 쓴 건물이에요. 한성대 입구에서 도보 2분으로 대로변에서 바로 보이는 가시성을 가진 건물이었습니다. 93평인데 33억 5천만 원대 매입하셨어요. 4천이 안 되는 평당가로 나오면서 그날 밤에 매도자가 전화를 부동산에서 많이 받게 됐고 제 고객이 매입하고 싶다고 말을 했고 거의 못할 뻔 했는데 그냥 바로 그 다음날 매매 계약 자리를 잡아서 계약을 한 사례입니다. 매수자분께서 사실 이 동네에서 나고 자라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매도자도 여기서 나고 자라신 분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계약 자리가 되게 화기애애했는데 매수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굉장히 잘 아는 동네 그리고 이 근방에서 계속 물건을 찾고 계셨던 분이었는데 본인이 잘 아는 물건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너무 명확하게 이건 사야 된다 라는 판단을 하실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인근 시세 대비해서도 굉장히 저렴했고 매수자도 직영으로 아카데미를 좀 운영을 하고 싶어 하셨는데 학원하기 너무 좋은 층별 면적 40평대가 딱 나오니까 이 물건은 정말 놓치셨으면 후회하셨을 물건이었어요. 대지평수 약 90평 이상의 용적률도 이득 봐서 전체 연면적이 270평 정도 나오고 승강기는 없지만 손보면 또 너무 좋을 것 같은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매수인이 매입을 하실 때는 전층 리모델링을 하시는 형태로 계획을 하셨었어요. 근데 임차인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입을 하시다 보니까 명도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고 본인 사업도 빨리 운영하셔야 하는 계획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셔서 대수선을 중단하시고 내부 인테리어 진행하셔서 직접 지금 들어가셔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직접 운영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통해서 내가 한 달, 두 달, 세 달 일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또 소득이 무시할 수 없거든요. 대수선을 한다고 차일피일 미루기보다는 우선은 당장 사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물건은 왜 급매가 됐을까? 이 물건은 원래 40억대로 한 3, 4년을 묵혀있던 물건이에요. 이게 형제들한테 상속이 된 물건이었고 올해 안에 형제들끼리 매각을 하고 서로 이제 이걸 나눠서 재산 분할을 하자라고 얘기가 된 거죠. 매각의 이유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확실하게 좀 내려간 거죠. 매수 물건을 검토를 하실 때 매도자가 왜 파는지를 별로 안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저는 매도자 만나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대표님 이 건물 왜 파시려고 하세요? 이 질문을 가장 먼저 드려요. 왜냐하면 매도자가 확실히 팔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등기부를 떼보시면 뭐 대출이 많이 있다거나 혹은 상속이 됐다거나 이런 건물의 이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매도자가 어떤 형태의 이유를 가지고 물건을 내놓는지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하시면 거기에 가격을 내고할 수 있는 카드가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거는 비밀인데 올해 마지막 촬영이니까 비밀 공유해 드리는 거예요. 강남거래 사례를 좀 비교해서 설명드리려고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신축해서 디벨롭 하시려고 매입하신 건물, 하나는 수익형으로 매입하신 건물인데요. 먼저 신축 디벨롭 할 물건은 청담동입니다. 약 120억 정도에 이제 매입을 하셨고 학동사거리 그리고 청담사거리 이면에 여기 코너에 위치한 건물이었는데 대지가 95평이고 평당가가 1억 2,500만 원이었다. 매도인이 매각을 하셔야 되는 사업적인 이유가 있었고 확실히 가격이
건물이 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려왔을 때 저희 매수자가 신축 목적으로 매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도 다 떴고 멸실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건물이 굉장히 멋지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강남권에 신축하시려는 분들이 전형적으로 딱 이런 건물을 찾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확실하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하는 물건, 이런 것들이 신축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거래가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요즘에 디벨롭해서 엑시트하는 거 좀 잘 안 된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지금 뭐 디벨롭을 아예 안 한다, 디벨롭을 하면 절대 안 된다, 저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매수자분들도 여전히 신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니즈가 저는 크다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이 땅값이 너무 올랐고 내가 예쁘게 신축을 해서 거기다 임차인을 채워서 또 재매각을 하는 방향이 필요한데 임차 리스크가 이제 굉장히 커졌다. 크게 두 가지가 디벨롭을 좀 주저하게 되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러면 대지 가격이 정말 저렴한 물건이 나왔어. 그리고 확실히 주변에도 상권이 있어. 그러면 두 가지 주저할 수 있는 이유들을 좀 해지할 수 있는 물건이다 라고 하면 충분히 매입할 수 있죠. 건물 짓는다고 하면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고 더 좋은 거 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딱 임차자가 좋아할 만한 정도의 컨디션만 만들자. 그러니까 너무 쓸데없이 많은 돈을 들이지 마시자. 그래서 최근에 임대를 목적으로 디벨롭 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자산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현금 흐름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오셔서 건물을 짓고 내가 임차를 6개월에서 뭐 1년 가까이 기간을 두고 맞춰야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재무적으로 타격을 안 받고 그런 부분이 다 에쿼티에 좀 녹아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주로 이제 매입을 하시는 것 같고, 이제 강남권에 디벨롭을 할 때 너무 연끌을 해서 들어오는 형태의 매수자분들은 버티기 힘들죠. 그리고 두 번째로 빨리 건물 사고 짓고 임차 맞추고 바로 팔아야지, 단기간에 재매각을 원하는 매수자분들도 사실상 지금은 힘들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방금은 신축할 물건을 봤는데 깔끔한 건물 사야지 라고 해서 매입한 건물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올해 거래한 사례 중에 가장 비싼 건물이었어요. 185억으로 거래가 된 물건이었고, 대지는 한 100평 가까이 나오는 물건이었고, 2종인데 용적률 이득을 많이 봐서 240평 정도의 연면적이 나오고 주차도 6대 넉넉하게 있고 승강기도 한 대 들어가 있는 물건입니다. 압구정 로데오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한 건물이었는데요. 지금 이 시점 로데오 물건 중에 엘리베이터까지 있는 물건 중에 평당 2억 원 언더가 없습니다. 로데오 안에서 만실 수익률로 2.54%가 나오는 물건은 얘가 유일했어요. 사실 이 로데오 건물주분들이 매각을 결심하게 되는 게, 이 로데오는 임대가 되게 잘 되거든요. 여기 유동이 너무 많고 이러니까 사실상 건물을 관리하는데 조금 힘들죠. 그래서 이쯤 되면 내가 팔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매각 물건으로 나온 거였는데, 200억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 당시 수익을 맞춰서 팔아야 되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해서 가격 내고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은 185억에 서로 합치가 되어서 계약이 완성이 됐던 사례입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할게요. 2025년 빌딩 투자 어떻게 할까?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공실 리스크가 적은 입지 위주로 검토가 될 것이다.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공실 리스크가 있더라도 수익률을 보지 않고 매입하는 형태의 거래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해서 올해 이제 2025년까지는 공실 리스크에 대한 공포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공실 리스크가 없는 핵심 사건 혹은 역세권이나 대로변 같이 입지적인 확실한 장점이 있는 물건들 위주로 거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매수자들은 여전히 디벨롭에 대한 니즈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목적이 분명하신 분들이 많이 하실 것 같다. 즉 4억으로 사용을 하시거나 일부 4억으로 사용하실 물건들, 그런 형태의 디벨롭은 내년에도 꾸준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신축은 공기가 1년 이상, 길게는 2년까지도 고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간단한 리모델링을 하시거나 깔끔한 건물들 위주로도 많이 매각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직영 사용 목적은 꾸준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월세를 계속 지출을 하시는 분들이 그걸 금융비로 전환을 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좋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목적성을 가진 매입들은 꾸준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게, 투자 사이클의 기간이 좀 많이 달라질 것이다. 19년도 이렇게 진행할 때는 짧아야 3년, 길게는 5년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2021년, 22년에
굉장히 특이하게 단기간 매각이 유행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단기 투자로 들어오기에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의 니즈를 가진 분들의 소비가 계속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장기간 보유하면서 자식들한테 증여하는 목적으로 보유하고 나중에 차익을 얻는 똘똘한 건물 하나 이렇게 갖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2024년 제가 중개했던 물건들 한번 또 살펴보고 2025년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하면 될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굉장히 큰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거고 각각의 매수 목적에 따라서 디테일하게 물건을 검토하는 기준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올해 건물을 매입하시려고 결심하신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매수 의뢰할 수 있는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어떤 건물 살 수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물 팔고 싶은 분들도 아래 링크에 참고해주세요. 그럼 2025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5년의 성공 투자도 복덕방 언니 변혜인 팀장이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안녕. 2025년은 중개만 하시나요? 아니요. 2025년에는 빌딩 투자 강의를 시작합니다. 강의에 대한 내용은 곧 안내해 드릴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